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 파트죠. 네. 처벌입니다. 제가 원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었지만 저번에 한번 이번 녹음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해결 방안을 솔루션을 강사가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는 부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예요. 대통령도 교육감도 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밝은 미래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해결에 대해서 막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부분. 처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원인에서 봤는데 제가 지금 단어가 기억이 났어요. 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서 예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수준이 하향 평준화 되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지금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이버 불링이 왜 위험하냐? 학교 폭력에 비해서 위험한 부분은 전염성도 강하고 이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향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벌 부분은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처벌 부분은 좀 엄숙한 부분도 있는 게 왜냐면 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부록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할 건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은 강의하기가 좀 편합니다. 네네. 왜냐면 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제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법고시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로스쿨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이야기 할 때 됐을 때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답을 잘 못합니다. 네. 근데 별로 질문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딱 전 법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 실제 사례에 근거해서 판례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 없겠지만 그래서 많은 강사분들이 여기서 잘난 척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저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가해자였던 적도 없었고 네. 피해자였던 적도 없었고 여기에 관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험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판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밑밥을 좀 깔아 놓으셔야 돼요. 밑밥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적절한 것 같아요. 좀 밑밥을 깔아 놓으셔야 돼요.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원인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얼만큼 관심이 부족했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2013년도에 저희가 학교 폭력이 줄어든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어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이버 폭력 또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그만큼 다시 한번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바로 처벌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죠. 처벌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좀 잘리게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영상이 좀 기대해 있으니까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관한 법률을 제가 네.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사이버 지금 여기 나오면 지금 보이시나요? 밑에 네네. 밑줄쳐 있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이 구절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이 학교 폭력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4년도부터는 학교 폭력으로 사이버 폭력이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네. 뭐가 달라지는 거냐? 뭐가 달라지는 거냐? 옛날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약간의 좀 권한이 있었겠죠. 니네가 요새 SNS 가지고 한 친구를 괴롭힌다는 거 아는데 그만하면 안 되니? 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징계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된다면요. 네. 지금은 범죄로 저희가 고소를 할 수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징계 따로 받고 범죄 형법으로서 또 따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이라고 치면은 이제는 진짜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벌금까지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하시면 돼요.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강사가 천재가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한 두 가지 법 정도가 많이 걸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모욕죄입니다. 다들 아시죠? 모욕죄는 어떤 현상이냐면요. 내가 지금 단체방에 있어요. 단체 카톡방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을 안 해가지고 단톡방이라고 하죠. 단톡방 안에 있는데 누군가가 저 욕합니다. 캡처를 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됐을 때 지금 나온 것처럼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연예인들 관련돼서 연예인들 분들이 많이 이제 악성 댓글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죠. 이 부분을 확실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쌍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역시 모두 다 캡처가 된다면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년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친구 사진을 그냥 도촬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그냥 올려요. 장난으로. 그렇죠. 이제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이버 불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대 카톡방 사건이라고 해서 그 카톡방에는 없었어요. 당사자가. 근데 어떤 여성분의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성적으로 모욕을 느낄 치욕적이게 모욕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은 그 안에 당사자가 보든 보지 않든 고소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신 거죠? 요새는 이제 사이버 성희롱도 굉장히 많이 처벌을 받는 추세고요. 저희들 청소년들 입장에서 가장 잘못하는 것이 도찰. 그리고 SNS에 올려서 예를 들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못 보게 친구 공개를 해서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킨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벌에 대해서도 역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짧게 설명해 주시고 좀 이따가 좀 부록에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할 겁니다. 멘트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지금 썸스 다운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셉트 자체가 어쨌든 엄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엄지로 마무리 짓는 게 좋겠죠. 지금도 어디선가 수많은 엄지손가락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만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엄지를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칭찬하기 위한 엄지들도 많지만 그저 타인에게 상처 주기 위한 엄지들도 존재합니다. 타인을 향한 생각 없는 엄지는 결국 스스로에게 이거 움짤로 움직이네요. 좋아요.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짓는 거죠. 쉽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녹음본이 사라져가지고 처벌에서 한 80%가 빠진 겁니다. 왜 빠졌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콘텐츠를 공개하기 싫어서 뺀 것이 아니라 끊고 가겠습니다. 끊고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